예,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그에 따른 뉴스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도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시황에서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에코프로비엠 리포트를 쓰셔서 사실은 트럼프 정책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2차 전지가 상당히 좋은 훈풍을 만들어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또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주제는요. 친환경 쪽을 이사님께서 분석하시니까 친환경과 2차 전지 기회의 타이밍이 역으로 왔나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이죠.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뭐 뉴스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주요 내용 또 친환경 관련돼서 체크하신 내용 좀 알려주세요. 일단 그린 뉴딜을 폐지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도 폐지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미국은 그린 뉴딜은 오바마 정책이었고요. IRA죠. 그러니까 IRA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IRA라고 얘기하면 그건 법안이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대로 폐지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린 뉴딜이라는 좀 뭉뚱거리는 말로 이제 한 것 같고요. 또 미국의 전기차 의무 판매 제도도 없습니다. 미국은 없는데 연비 규제죠. 연비 규제에서는 의무를 하지는 않고요. 그러네요. 차종을 네.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비 규제는 뭐 예전부터 없애겠다고 일기 때도 했기 때문에 뭐 과거에 얘기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한 번 더 오늘 이제 반복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디테일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선언적 의미의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물론 이제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적어도 이제 어젯밤에 나온 얘기들은 예측했던 범위 안에 있는 거죠. 네. 크게 벗어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가운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병화 이사님께 저희가 여쭤본 게 이제 2차 전지인데 어제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꽤 오랜 22개월 만에 이제 매수 보고서를 내셨어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업황 자체가 정책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만 업황이 좀 돌아서고 있다는 판단에 의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유럽과 미국이 작년보다 올해 이제 전기차 판매가 증가율이 좀 커집니다. 유럽은 작년에 역성장해서 올해는 한 14에서 15%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도 작년에 8%에서 올해는 25%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은 자동차에 대한 CO2 배출 규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미국은 테슬라가 돌아서고 비테슬라의 신차 판매들이 작년 4Q에 이제 많이 출시됐고 한데 올해 신규로 좀 출시된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수치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산업이 그렇지만 전기차도 그렇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재들도 수요와 이제 공급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건 수요가 좀 늘 걸로 이제 보셨고요. 공급단에서의 어떤 우려들도 좀 잦아들고 있습니까? 워낙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한 2년 전까지 업체들이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차트 보여줄 수 있으시면은 양극재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제가 새로 수정한 것인데요. 네. 과거에 그 2023년도에 제가 추정했을 때의 그 공급량보다 한 29% 정도 공급이 이제 줄어들어서 수요와 공급의 이 차이가 많이 이제 좀 축소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중장기 양극재 업체들의 우리 양극재 업체들의 성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그 격차 또는 뭐 에러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그동안 네. 이제 부정적으로 계속 말씀드려 왔었는데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한동안 이제 그 원료 가격, 리튬 가격이나 뭐 리튬뿐만 아니라 원료들이 지금 뭐 니켈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리튬 가격에 따라서 주가도 출렁였었던 격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정책이나
혹은 업황 개선에 있어서 이전보다는 조금 덜 중요해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가격은 지금 네. 뭐 원재료단의 가격은 하락할 만큼 하락한 것 같습니다. 예. 하락했고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한 원재료 가격의 영향은 중국이었거든요. 중국이 뭐 압도적으로 판매를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최근에 이제 이구 한신에 대한 그 정책을 연장하는 것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전 세계 시장의 60% 이상의 시장의 원재료 수급이 거의 이제 확정되어서 원재료 가격도 밑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낮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 우상향할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보고서 쓰신 에코프로 BM 얘기를 좀 하면요. 사실은 뭐 양극재 업체 가운데서도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뭐 LNF도 있습니다만 약간 그 좀 더 대표성을 좀 띠는 그런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요. 에코프로 BM 관련해서는 그 어제 그 자료 쓰신 거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올 2분기부터는 기조적으로 이제 그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 예.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어쨌든 과거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생산 능력 목표치를 좀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지금 시장의 눈높이에 비교하면은 사실은 이번에 낮춘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현금 부담, 투자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과거에는 2027년도가 71만 톤이었고요. 아마 2030년도에는 100만 톤 정도까지 늘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회사가 공개한 내용은 2030년도가 71만 톤이다. 그리고 그 2031년도에 영업이익률을 12%로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회사가 가이던스를 줬어요. 물론 거기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지는 그 소재 공장의 이제 완공을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이 좋아진다, 이익률이 좋아진다는 걸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회사의 이런 가이던스보다 훨씬 더 제 추정은 보수적입니다. 2030년도가 캐파가 71만 톤인데 제가 추정하는 것은 43만 톤 예. 매출이고요. 영업이익률은 제가 5.7%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가이던스가 한 절반 정도 달성된다. 캐파 기준으로 보면, 뭐 이익률 기준으로 보면 절반도 더 미치죠. 그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기준 하에서 타겟 프라이스 제가 20만을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주가 수준은 바닥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소재주에 대해서 그 동안에 뭐 상대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주셨던 것도 2차 전지가 뭐 안 좋고 성장 산업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장에서 상당히 좀 과대평가돼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셨던 그럼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가격이나 심리나 이런 게 실제로 이제 고평가됐던 부분들이 좀 정상화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는 거죠. 네네. 22개월 전에 예. 제가 예. 했던 것은 국내 배터리 업체들만 주가가 급등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BM이었고요. 업황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 국면이잖아요. 네. 업황은 저는 뭐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주가는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의 관점에서는 게 맞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다만 이제 뭐 트럼프에 대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예. 심리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좀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글로벌 대세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고요. 네. 이미 지금 뭐 미국만 하더라도 3천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전기차와 배터리 부분에 이루어져 있고요. 중국과 테슬라의 약진을 감안하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그렇게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국면이 전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트럼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우려를 많이 하시지 않는 게 맞다. 그렇게 보입니다. 이미 트럼프 일기 때도 그건 이제 검증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또 말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니까 네. 투자 심리는 또 이제 오늘 좀 싸늘해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어쨌든 뭐 하루 단위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어제는 우리 시간으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이었었고
어제는 사실은 중립적이었다가 상식적으로 보면요. 오늘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한 차례 흔들고 그런 게 오히려 보시는 분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어제 한병화 이사님 리포트가 나오면서 다시 2차 전지가 전달 좀 선반영한 측면 오른 게 있어서 사람들이 오늘 빠지는 걸 좀 의아하실 텐데 사실 어제와 오늘 하루 이틀이 중요한 건 아니다. 정책이. 그런 말씀이고요. 그럼 트럼프가 이제 또 2차 전지나 친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를 더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남아있는 구체적인 추가적인 리스크보다는 어떤 게 나오든 간에 충분히 선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시장에서 이제 전기차가 얼마나 팔릴지가 네. 앞으로는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그 의회에서 IRA 들어가 있는 구매 보조금이라든지 네. 또는 AMPC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좀 따라 달라질 거예요. 근데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폐지하면 좋지는 않지만 완성차 업체들이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도 많이 급락했잖아요. 전기차의 생산 수율도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이제 AMPC는 좀 영향이 있을 거예요. 워낙 많은 돈들을 갖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AMPC를 없앤다는 것은 트럼프 정부, 마가 정부의 전혀 다른 결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AMPC만 아마 유지만 된다면 미국의 전기차 이슈는 사실은 큰 부정적인 흐름은 지나갔다 그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들이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네, 그 사이에서 너무 오른다고 사고 빠진다고 팔고 이렇게 하루하루 반응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 트렌드인 2차 전지와 전기차 산업의 성장성이나 이걸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K배터리의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워낙 뭐 중국산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유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국하고의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또 비아디도 지금 뭐 한국 진출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K배터리의 경쟁 우위는요. 네. 중국과 비교해서는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다고 할 수가 없죠. 예, 그거는 이미 뭐 2, 3년 전 정도에 비슷해진 것 같고 지금은 사실은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저희가 불리합니다. 불리한데 트럼프의 당선이 주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미국은 시장을 이제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고요. 미국의 어떤 그런 입김 때문에 유럽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어떤 마음대로 풀어온다거나 이러긴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전기차와 배터리는 대규모 고용을 유발하는 산업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산업별로 보면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시장을 그냥 뺏기게 놔둘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산업 영역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고용의 문제가 워낙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러면 중국을 제외하면 전기차 시장을 이 지배할 수 있는 배터리가 한국밖에 없단 말이죠. 한국과 일본인데. 일본은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증설하거나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K 배터리가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지속 성장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리포트를 내셨고요. 포함해서 2차 전지 가운데서 탑픽이라고 하죠. 우선적인 관심 종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시황이 턴어라운드 할 때는 당연히 뭐 상위주들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셀로 따지면 LG엔솔 그다음에 뭐 양극재는 뭐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이 좋고요. 중소형주 중에서는 올해 이제 원통형 배터리 스토리가 테슬라 때문에 좀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동국산업이라는 업체를 저희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동국산업은 니켈 도금 강판에 이제 국내 독점을 깬 업체이고요. 공장이 가동에 이제 들어갑니다. 네. 소재 양극재 관련해서도 뭐 테슬라의 효과 이런 것 때문에 뭐 LNF도 좀 주목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얘기를 깊게 들어가면 시간이 없어서요. 친환경 커버를 하시니까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풍력과 태양광도 포함되는데 풍력은 그렇습니다만 태양광은 요즘 사실은 어떻게 정책적인 불안감이 있을 것 같은데 상대적인 강세입니다. 그 이유와 함께 전망 좀 알려주십시오. 네. 트럼프에게서 이제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는 거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뭐 풍력에 있어서는 맨날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네. 태양광은 공격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제 태양광은 그 중국산 중국 모듈 업체들이 미국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공장을 대규모로 지어놨습니다. 한 25기가 정도의 대규모 중국 공장들이 미국에 건설이 돼서 IRA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아마 트럼프도 그렇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부분은 아마 못 받는 쪽으로 법안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의 수요의 절반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절반이 공급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미국의 퍼스트솔라 이 두 개의 회사가 아주 굳건하게 지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태양광 그리고 태양광 안에서도 대규모 공장을 건설해서 IRA 보조금을 받게 되면서 성장하는 하나솔루션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2기 출범 관련해서 뭐 시장 전체 섹터를 여쭙긴 그렇고요. 시장을 전체를 보시는 이제 스트래티지스트가 아니시고 이사님이 커버하시는 쪽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사실 수소 얘기도 좀 못했는데요. 수소는 우리가 좀 잊혀진 바 같은 것 같은데 수소도 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포함해서 좀 친환경을 트럼프 취임과 관련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마무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러니까 그린 산업에 대해서 트럼프는 계속 반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과 같은 이제 이런 일들이 뭐 여러 번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 1기를 지났잖아요. 트럼프 1기를 지났고 그 당시를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울 때가 굉장히 큰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1기 때 보면 중간 선거 내년 11월이 중간 선거입니다. 네. 벌써. 중간 선거 이후에 주가들이 그린 산업 주가들이 전부 다 폭등했거든요. 예, 뭐 거의 뭐 10배씩 오른 종목들이 많을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의 이런 트럼프발 변동성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실 필요 없고요. 이 그린 산업이라는 것이 뭐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구조적인 성장이 정해져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4년짜리 대통령,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이 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사실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접근하시는 게 저는 유효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오늘 시황해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